이쪽은 여기 이 대가 그냥 요거 자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장소는 하나는 천연대, 저쪽은 뭐예요? 운영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연대 그러면 연비어트 시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따도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자문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5절 제목을 연비어천이라 그래서 소리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른다라는 그 제목을 하나 붙인 건데요. 원래 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경에 나오는 내용을 중용에서 인용을 했죠. 연비어천 어야구연이라 하니라고 하면서 소리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고기가 뛰어서 자 연못 그죠? 고기가 뛰어서 자 연못을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 중용에서는 저 뭐예요? 위에서도 그죠? 위 상하 밀찰이라 그래서 위와 아래를 잘 살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연비어약, 그죠? 소리개 연자, 날비자, 그 다음에 고기어자, 띨약자, 요 네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뭘로 쓰느냐면은 그야말로 입신양명, 출세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 이제 현판이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그 중간에 이 기초 없이 그냥 논어 들어오고 저기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저 소학에서는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 계몽편이 있을 겁니다. 계몽편에 그 소학 서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하늘의 별자리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천자문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정리가 돼 있죠.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1월 영측하고 진수열장이라 그래서 진수열장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요약이 돼 있는데 천자문에 그 네 글자를 요약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동서남북에 그죠? 28수에 대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기회가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가지고 또 저기 태계 선생이 제자들 데리고 뭐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기본적으로 다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학의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도, 하늘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의 도에서 음양의 기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만물이 생장수장하는 이치가 있고 사람은 그것을 본받아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인예의지에 그죠? 이 사덕을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이 우리가 부부관계를 알려고 하더라도 자 음양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더라? 하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중용에 나오는 얘기죠. 부부의 도를 알려고 하더라도 천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문을 관측하고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별자리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아 나라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까지를 예측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으로 보면은 작은 정자가 하나 보이죠. 네. 이른바 시험할 시자에다 선비사자 시사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원래는 요 아래쪽쯤에 있었던 곳인데 안동댐을 만들면서 이 지역이 좀 많은 지역이 다 수몰되죠.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하면서 시사단을 저 위쪽으로 옮겼어요. 자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자 도산서원이 이제 커지고 하면서 왜냐면 이황 선생이라고 하면은 조선 성리학의 그 최고봉에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도산서원이 만들어지고 이걸 기념을 해가지고 여기서 크게 저기 과거 시험을 봅니다. 정시가 아닌 특별하게 열었다 그래서 별시를 펼치는데요. 여기에 장장 온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1년에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몇만 명 돼요? 지난번에 천자문반 물어봤더니 한 10,000명 정도인데요 그러던데요. 당시 이 시골 구석 여러분들 지금 차 타고 들어오셨죠? 꼬불꼬불이에요. 그래 여기에 몇 명이 모이냐면 7,000명이 모입니다. 7,000명이 넘게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가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 사람 오로지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이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지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그 자료 이 하나 받으셨던 게 있을 텐데요. 그것도 있고 제가 이 자료에도 놨는데 색깔이 조금 진한 부분은 되게 이황 선생님이 처음에 그 계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고 계시면서 도산서당이라 이 뒤에 이제 산 이름을 갖다 붙여 도산서당이라라고 해놓고 그 제자들을 키웠던 그 집이 그대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공부가 오늘 무절에서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도 이제 우물을 이루어지고 살면서 모든 법을 뭐냐면 우물정자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공동우물이는 거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8집이 같이 쓴다고 해서 그 가운데를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공변될 공자 8팔자에다가 만을 모자를 썼죠. 그게 공변대다. 공변대다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공평한 개념인데 8집이 똑같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을을 운영하려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파고, 그 다음에 마을 길도 내야 되고, 농로도 뚫어야 되고, 도랑도 파서 물도 가게 해야 되는데, 아이, 내 집 노남만 내가 할래? 가능해요? 농사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집 걸, 그죠? 내 논을 내 혼자 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공동체의 공자도 보면은 바로 우물정자가 있죠? 우물정자 밑에 조금만 좀 떼어내고 거기다 밑에 8팔자를 했죠. 공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8집이 함께 일한다 이 소리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뭐 둘에다 향약이다라도 거기서 나오고, 자 그래서 가운데는 뭐가 되냐면 공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다 뭐예요? 거기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8로 나눴죠. 저 땅들도 전부 다 8등분을 합니다. 8등분을 해서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내 거니까 나 혼자 해요. 우리 식구끼리 농사 짓나요? 아니죠. 그거 힘들죠. 8집이 마찬가지로 사자는 뭐냐면 다 익은 곡식을, 그죠? 나 혼자 다 갖는다 이 소리예요. 왜? 공동경비는 가운데로 썼으니까. 그래서 사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되느냐면 8집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죠.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항상 뭐부터 먼저 농사 짓겠어요? 8집이? 가운데 땅부터 하죠. 그게 선공이죠. 그죠? 공을 먼저 하고 후사. 그죠? 사전은 나중에 한다 해서 황화문명관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아닌 선공후사도 다 이 우물정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의 근거가 바로 뭐다? 정전법에 의거한다. 이 내용은 오늘날 어찌 보면 사회주의의 그 경제 논리하고 대단히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 이제 그 서구의 그 막시즘을 들여다가 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죠. 세우고 이게 철학적으로는 대단히 빈곤한 철학이에요. 경제 문제만 이렇게 다뤘을 뿐이지. 그래서 이 빈곤한 정치 사상을 어디서부터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60년대에 그렇게 타도에 맞지 않았던 공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유학의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공산주의적 사고방식하고 비슷해요. 다만 뭐냐면 가운데만 공동생산이죠. 바깥에도 공동생산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개인 사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정전법의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날에 이제 농경사회를 떠나서 이제 그 산업사회로 돌아왔을 때 정전법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들 같이 고민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셈을 이렇게 만들고 기본적인 유학이 지향하는 바는 정전법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열천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자는 찰열자예요. 차다라는 뜻인데 그 열정이라고 그랬나요?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이라 했는데 주역에 48번째에 그 수풍정괴가 있습니다. 저 밑에 구멍이 뚫린 데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수풍정괴의 5번째 효, 밑에서부터 5번째, 그게 이제 양효가 되기 때문에 구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구오효에 정렬한식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우물교의 맨 밑에는 이제 우물이 더러워가지고서는 거기 그 아무것도 살지도 못하고 괜히 붕어나 이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물이나 쏘고 뭐 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물을 깨끗하게 치워서 이제 물이 고여서 마침내 구호효에 이르면은 이제 우물물이 찬물이 고여서 두루두루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렬한식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차고 맑고 찬물이 있어서 이에 먹는다라는 뜻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의 열자를 또 하나 쓴 것이 아마 창경궁인가요? 거기에도 열천인가 열정인가 뭐 하나 있을 겁니다.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찬 우물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죠. 우물개 전체적인 설명해 보면 왕래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정왕래.
우물정 두 개 쓰고요. 왕래한다. 다시 말해서 오고 가는 이들이 뭐예요? 우물우물. 오고 가는 이들이 너도 와서 먹고 가고 너도 와서 먹고 가고 하는데도 우물물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 세워둔 이유는 이야말로 유학의 최고의 그 철학이죠. 통치 철학의 의미를 이 속에다 담아두면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뭘 구하고자 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서당이니까 지혜의 셈이 되겠죠. 오가고 너도 마시고 나도 마셔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항상 시원해서 오가는 모든 이들을 목 죽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열심히 학문하라는 의미에서 적어둔 내용이죠. 우물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이거는 우물이 아니라 천이죠. 자, 우물은 의도적으로 판 것이 되고, 천이다 그러면은 물이 퐁퐁퐁퐁 저절로 샘솟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샘솟아서 여기는 지금 물이 넘치고 있죠. 이렇게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저렇게 넘치고 있어요. 바가지 있으면 하나 떠먹으면 참 좋을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몽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 몽자가 무슨 몽인가요? 어른분은 또 이제 계몽한다라고 했는데,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저 몽자 글자를 잘 보면 위에가 초도가 되어 있고 밑에가 덮을멱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래는 한일자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돼지 시자가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돼지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아이고 우리 돼지 새끼 그러시죠. 왜 돼지 새끼예요? 말은 못하고 돼지처럼 꿀꿀꿀꿀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뭐예요? 똥 치워주고 뭐 안 치워주면 그대로 깔아뭉기고 그 다음 필요하면 그 지가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 돼지 같은 새끼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자, 그죠? 똥 치워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옷 갈아입혀가면서 먹여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몽자라고 하는 그런 돼지 같은 자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덮어줘야 되죠. 그래서 덮을 몽자입니다. 덮어주고 잘 감싸주면서 키운다. 그래서 그 덮어주는 건 누구한테? 어린 사람한테 하죠. 그래서 어릴몽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덮을몽, 어릴몽. 어린 사람은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고.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몽자는 뭐예요? 깨우칠 몽자가 됩니다. 뜻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거를 일일이 외우시지 마셔야 돼요. 항상 뜻 글자는 뭐예요? 이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치를 이렇게 찾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자, 몽이다라고 하면 주역의 몇 번째 저게 괴가 되느냐면 네 번째 괴입니다. 첫 번째가 건괴, 곤괴,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술의 둔괴입니다. 어려울 둔자.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만물이 그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처음 나올 때는 대단히 어렵죠. 자,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죠? 12마리. 10마리. 왜냐, 그 젖꼭지가 12개니까. 그죠? 젖꼭지가 대체로 12개입니다. 그러면은 12개만큼, 젖꼭지만큼은 안 나요. 하나 여유분으로 놔줘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 비축분은 놔야 돼요. 대체로 8마리, 10마리 정도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새끼를 그렇게 많이 처음 낳는 놈을 뭐라 그래요? 예, 문열이라 그러죠. 우리가 좀 못나고 뭐 하면 에이 저 문열이 같은 자식 이렇게 하는데 그 문열이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둔괴가 바로 이제 처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처음 둔자.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울 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만물이 거기서 천조초매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그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괴가 바로 이 산수몽괴의 몽괴입니다. 그래서 몽괴는 공자가 몽괴를 보고서 군자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경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뭐예요? 날줄로도 짜고 그 날씨를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실로 이렇게 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경륜하는데 경륜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뭐 하느냐 발몽, 그죠? 몽을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경몽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몽요결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몽괴에서 그대로 몽괴 맨 위에 있는 효가 이제 경몽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몽의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곳이에요? 자, 처음에는 작은 물에서 점점 흘러가면서 큰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쉬지 않고 흐르는 겁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것이 물로 표현하자면은 계곡물에서 바닷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쉼 없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자, 공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발몽하기 위해서는, 계몽하기 위해서는, 경몽하기 위해서는 동몽, 그죠? 동몽 선습이죠? 그 동몽 선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라라는 의미에서 서당 앞에다 이렇게 해서 셈이 마침 나오니까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몽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이름 하나 붙이는 것을, 그죠? 내가 이 건물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저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처음에 퇴계 선생이 여기서 계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친 곳이고, 선생님이 주로 머물러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머무르는 기숙사는 바로 저 옆에 있는 곳입니다. 농운정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조금 이따 가서 볼 텐데, 농자는 가서 볼까요? 그거는 없었죠. 없고 그냥 앞은 다 트여 있는 곳입니다. 이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서원 자체를 지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갖다 더 붙여놓은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저 현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농자입니다. 언덕 농자예요. 농운정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저기 양나라 때의 도홍경인가라고 하는 이 은둔한 그 군자였던 사람이 쓴 시가인데, 저 언덕에 하얀 구름이 걸려있고 라고 하는 데서 따온 이름이 바로 이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여러분들 보면은 조금 높은 산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산세에 그저 흰 구름이 걸려있는 곳에서, 그죠? 정사라니까 정미로움을 닦는 집. 다시 말해서 정미롭게 공부한다라는 의미에서 농운정사라 지어놓고요. 자,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름 짓기를 좋아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집인데, 그죠? 저쪽 동쪽 편에는 뭐라고 돼 있네요? 시습제라 돼 있고, 이쪽 서편에다가는 또 서편마루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관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또 앞에 또 설명 보면 또 재밌어요. 시습제는 공부하는 곳이고 관란원은 휴식 공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아니 한데 누구는 뭐 공부하고 누구는 뭐 쉬냐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거는 설명이 뭐가 조금 잘 안 맞겠구나, 뭐 좀 잘못 해석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배운 거를 가지고 항상 미루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자, 시습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논어 맨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화 돼 있는 그 시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 익혀라. 공부하는 틈틈이 시간 여기서 이제 시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틈틈이가 아니라 항상 공부하라 이 소리겠죠. 그 대신에 예를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때 맞춰서 공부하라 이 소리예요. 농번기 때 바쁠 때는 내려가서 자 부모님들 돕고 끝나고 나면은 올라와서 다시 공부하라라는 의미에서 자 시습의 개념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과연 이쪽에 관란은 볼관자에다가 물결 난자를 쓴 관란헌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물결을 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담이 쳐져 있어서 저 물결이 안 보이겠지만 예전 같으면 뭐예요? 앞에 흘러가는 물이 보였을 겁니다. 그 물을 보고 노르라는 소리예요. 자,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논어의 공자가 자 개천 천변 위에, 그죠? 천변 위에 서서 한참을 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서이라. 가는구나. 여사부인저 이와 같습니다. 그죠? 이같이 가는구나. 이런 의미겠죠. 이같이 가는구나. 불사주야로다. 뭐예요? 낮과 밤을 쉬지 않는도다. 낮과 밤을 그치지 않도다. 다시 말해서 그죠?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쉬지 말고 공부하라. 그 소리예요. 관란하니 저 물 보면서 놀아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물을 보면서 자 생각해봐라. 물이 어떻게 가든가.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몽천이라고 했지만은 처음에 작은 물이 점점 뭐가 돼요? 냇물이 되고 계곡물의 개자가 그렇죠? 손톱만한 조그만한 물자가 그죠? 물이 점점 커진 것이 그게 계곡이 되고 계곡이 흘러 뭐가 돼요? 천이 되고 천이 흘러 가히 물이라 할 만하다라고는 하나 또는 윗물과 아랫물 저 위의 물과 저 바닷물까지를 이어주는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자, 쉼 없이 흐르면서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마침내 바다와 같이 큰 물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그뿐만인가요? 흘러가면서 나만 우리끼리만 흘러가나요? 흘러가면서 또 뭐예요? 옆에 있는 만물을 두루두루 적셔주죠.
그래서 중용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덕은 천류요. 작은 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대덕은 도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내가 작게 배우면 작게 배운 대로 뭐예요? 주변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변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주변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죠? 주변에게 뭔가를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액면 그대로 물결 보면서 논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 구조가 참 예뻐요. 예쁜데 집인 것 같은데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앞에 보면은 연못이 또 하나가 있네요. 연못 이름을 지어놓고서는 깨끗할 정자를 썼죠. 깨끗할 정자에 정우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벗과 벗 사이의 사귐에 뭐예요? 그러한 사리사욕이 끼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 수련을 보면서 연꽃을 보면서 진흙 속에서 저렇게 맑고 깨끗한 그 꽃들이 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군자 사군자 가운데에서 이거 연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이 저기 뭐야 뭐죠? 이 저기 뭐야 연꽃을 그 군자 중에 최고의 꽃이라고 일컬은 사람이 어느 분이에요? 주염계. 잘하시네. 주렴계 선생의 그 뭐죠? 애련 씨가 있죠. 애련 씨가 있는데 그 애련 씨에서 바로 이 군자로 비유한 이유가 아마 남들은 누구는 뭘로 비유하고 뭘로 했는데 나는 이 바로 저기 연꽃을 군자에다 비유하노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진흙탕 속에서도 저렇게 깨끗하게 피는 의미도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또 뭐죠? 여러분들 이제 경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넣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많이 저 연꽃 핀 데 가서 대를 하나 뽑아 올리세요. 그리고 같이 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 속이 비었습니다. 예, 속이 비었습니다. 예. 우리가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빈 것이 아니라 뭐가 빈 거예요? 마음이 빈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욕심, 탐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비워두고 여기는 채워둬야 되죠. 근데 이거 옛날에 거꾸로 얘기하신 분이 있죠. 거꾸로가 아니라 한쪽은 얘기해 여기만 머리는 비워도 된다 그랬죠. 남의 머리 빌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는 항상 머리는 꽉꽉 채워두고 마음은 비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어 있으면서도 그저 꿋꿋하게 서 있는, 다시 말해서 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역 괴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풍택중북회예요. 풍택중북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밑에 양부호 2개, 가운데 음부호 2개, 위에가 양부호 2개.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속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욕심을 비웠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다라는, 그래서 그 중부의 모습을 닮은 그 꽃이기 때문에 풍택중부 이렇게 표현했고, 그 밑에도 또 뭐예요? 풍택중부의 택자가 연못이죠. 연못의 손목, 풍 하는 것이 바람풍자, 바람도 되지만은 음목이 되는 거죠. 나무. 그러니까 음목이니까 물 속에서 자라나는 그 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택중부의 상을, 그러니까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들 연꽃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아, 풍택중북계를 닮은 것이구나. 그 다음에 사군자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대나무죠. 대나무가 이유가 뭐냐면 늘 푸르기도 하거니와 또 뭐예요? 속이 비었죠. 겉은 푸르면서도 속이 빈. 그걸 이제 괴명으로 표현하자면 아, 중부의 상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에서도 믿을 신자의 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믿지만은 솔직히 그 말 믿을 게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사람 말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말을 믿는 것은 말 가지고 믿든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눈빛, 태도 등등이 두루두루 종합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 눈빛에서 그걸 알 수가 있을까?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겉은 그저 항상 그 마음을 잘 비워둔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군자의 최고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마음, 중부, 가운데 중자에다 그래서 믿을 부자가 뭐냐면 손톱 조자 밑에다가 아들 자자. 다시 말해 여러분 뜰부자 있죠? 뜰부자에다 물수자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는데 바다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물 못 믿어서 뭐예요? 허우적대죠? 그거는 바로 그냥 꼬르륵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하면 자포자기 하는 건 아니죠. 물을 철저하게 믿으면은 내가 물에다가 의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믿고서는 누우면 어때요?
그대로 떠서 흘러갑니다. 그게 믿을 부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 중부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군자 가운데 최고로 하고 두렴개가 군자 중에 군자로 표현한 것도 저기 또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와 같이 누각처럼 이렇게 올려 세워놓은 집인데요. 다른 데 같으면은 뭐 장서각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바로 장서각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해서 책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워낙 이제 나중에 유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니까 그만큼 책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책을 쌓아둔 곳인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습하면 안 되죠. 여기가 보면 저 앞에 개울이 있고 물이 있고 바로 산 쪽에 있고 하면서 자칫하면은 습기가 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습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누각 형식으로 집을 지었죠. 그래서 항상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든 집이기도 합니다. 이 광명실 좌우 양채 있는 걸로 봐서 아, 여기에 학생들이 참 많았겠구나. 그리고 아까 저기 병산서원에도 보셨지만 거기 또 뭐예요? 장판각이라고 혹시 있었던가요? 판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책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 위쪽 어딘가에 장판각이 있을 겁니다. 그 팽창해지면서 가운데에다 강학당을 만들었죠. 그 강학당, 다시 말해서 이제 공부를 다 모아놓고 공부를 하는 곳인데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이게 판문이 두루두루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저쪽에 지금 저기는 아예 문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 판문들이 다 달려있던 곳입니다. 아까 이 강학당에 해당되는 곳이 병산서원에서는 뭐라고 있었죠? 뭐라고요? 저 목소리가 작으네요.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입교당이라 그랬습니다. 자, 입교당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교당이라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칠 교자 보면 잘 보면 옆에 효자가 돼 있죠. 요즘 중국에서는 교자를 전부 다 효자 옆에다 저렇게 써요. 우리만 그냥 효자로 썼죠. XX가 아니라 사귈 예자로 돼 있게요. 그래서 교 자체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교당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강당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방은 여기다 두는 거죠. 여기다 어차피 다 어쨌든 기숙학교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방 이름이 뭐라고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거기에 하면서 빠뜨렸어요. 거기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자 안에다가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고 있을 존자. 한이다 그럴 때 한자는 한가롭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막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한존재인데요. 자, 저쪽에 경연학당에서 오신 분들, 저쪽에 한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쪽 주역반들은 아직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호명해 하면서 외우라 그럴까요? 자, 한존제는 아까 우리가 그 직방제나 그 다음에 경의제나 동직제나 그거는 주역 곤괴의 이효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으로 경의직내하고 의방해라라고 하는 데서 다 따온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한존제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인 주역 건괴에 대해서 주공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타난 용이 자 밭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해서 자 이제 그 군자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대인 임금을 만나야 된다. 만나는 것이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 군자는 바로 혈룡제전 이견대인은 위하여에서 문헌전의 2절에 그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자, 군자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뭐를 늘 삼가야 된다? 언행이라 그랬죠. 거기서 여러분들 중용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요. 용언지신하며 떳떳할 용자에다가 여러분들 용렬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용자하고도 같이 쓰는데 떳떳할 용자에다가 말씀 언자 용언지신 갈지자에 믿을 신자 떳떳한 말을 믿었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용행직은 그죠 떳떳한 행동은 그 다음에 삼가야 한다라고 할 때 지근의 근자는 말씀 언자에다가 그 부지런할 근자 그 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언지신하며 용행직은하여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언행을 뭐 하라는 소리예요? 삼가고 삼가서 뭐 하라는 소리예요? 한사존기성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을 한자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한사존기성, 그 다음에 그 삿된 것을 막고, 그죠? 그 사자는, 한사의 사자는 삿되다라는 겁니다. 그 삿된 것을 막고 그 정성을 보존한다. 존기성, 정성성자에 한사존기성의 줄임말이 한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존재 보고서 여러분 공부했으면 이제 바로바로 탁탁탁탁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봐도 여러분들 어디 설명서에 보면 저런 게 있을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위에 계신 분들 아예 안 보여서요. 넓을 박자의 박자인데 마음심으로 써놨죠. 원래가 넓을 박자는 열십자 형태로 쓰였습니다. 두루두루 사통팔달한다는 열십자로 쓰였는데 마음심자로 해서 바꿔놨죠. 그죠? 박하고 그 다음에 약자죠. 아까 병산서원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안연히 공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선생님께서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가 이문하시고, 그죠? 나를 문으로서, 글로서 나를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약이래라고 그랬죠? 예로서 나를 간략해 하셨다, 수약해 하셨다라는 방문양예의 줄임말이 또 뭐예요? 박약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라? 넓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할 때는 수약할 줄 알아라. 간략하게 공부를 한 걸 사람들 알아듣게, 그죠?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서 사회에 나가서 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동제서제, 그러니까 선배, 아니 후배, 선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요? 클 홍자, 굳셀 의자, 그 다음에 집자에서 홍의제라라고 하는데요. 아직 여기 논어배우 거기까지 나가신 분 없죠? 태백편에 증자가 이제 거의 임종무렵에 이리저리 그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자, 선비는 뭐라고 했냐면은 선비는 홍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홍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임중이 도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비는 굳세고 굳세어야 한다. 왜? 앞으로 그저 가야 될 길이 멀죠. 임무는 막중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해서 임중이 도원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 만큼 뭐예요? 나중에 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공부한 것도 비실비실하게 하다가 말고 그저 중간에 적당히 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굳세고 굳세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도 그죠?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린이들 그 영양제 이름 중에 하나 적어 있었죠. 홍희 장군 하나 있었죠. 그 홍희 장군 영양제 열심히 먹인 건 뭐예요? 임중이 도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맡아야 될 그저 농량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뭐예요? 홍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약제, 홍의제 이렇게 두 이름을 둔 것입니다. 신을 했느냐 아니면은 뭐 했느냐인데 후자 쪽 목매서 죽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선조대왕의 글씨인가요? 아, 예, 여기 한석봉, 이건 한석봉이 그 선사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익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고, 한석봉이 여기 그 한석봉의 필체로 해서 그 글을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참 저기 중요한 거 뺐는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전교당이죠. 전교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입교는 했는데 전교. 전이 무슨 전이에요? 법을 가르친다? 그 법이 그러면 여기 사법시험 보는 데네요. 그죠?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오전. 예. 오전에 해당되는, 이게 서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옛날 요임금, 순임금이죠. 순임금이, 자, 오전을 베풀었다. 오전을 가르쳤다라는 건데, 그 오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하늘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도를 이어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륜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전에 오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륜에 대해서 교자 자체가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부자유친. 주요 공부하시는 분들, 자, 첫 번째 뭘로 따지셔야 돼요? 군신은 나중에 이제 성리학에서 군신 유의가 되고요.
자, 유학하시는 분들은 가장 자, 유천지연회, 천지가 있은 연후에 유 만물하고, 그죠?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유 남녀하고, 남녀가 있은 뒤에 뭐가 있어요? 유 부부하고. 그래서 부부는 만복지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 부부 연후에 뭐가 있어요? 부부가 있은 다음에 부자 관계가 있죠.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제 양을 대표로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가 있은 뒤에, 왜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니까 부자 연후에 뭐가 있어요? 군신이 있는 거죠. 유부자 연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 연후에 이제 군신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나요? 거기서 상하에 서열이 생겨나는 겁니다. 상하의 질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유군신 연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 연후에 부모요. 상하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바로 뭐가 생겨나느냐.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유예의 소존이라, 예와 의를 두는 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역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부부부터 먼저 따져요. 부부하고 그 다음에 부자하고 그리고 나서 군신,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성리학적 개념으로 하면 이제 군신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했느냐라는 걸 답변하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옥진 가게 옥진이라 그것도 아마 거기다 안 적어놨을 겁니다. 새로운 건물이라서. 금성 옥진. 어유, 네.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금성이 옥진이라 그래서 자, 공자를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 자, 아까 그 설명을 안 했구나. 아까 지금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시는 곳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도 16글자로 압축적으로 유성룡 선생의 그 학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치력에 대해서 추모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상향제문이라고 할 때 상향제문은 이거 다른 분들도 들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상향제문은 대단한 상향제문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심전 공맹하고, 그죠? 신법으로 공맹의 도를 전수받으셨고, 그죠? 이어받으셨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직접 배운 게 아니죠. 그 대대로 내려오는 글을 통해서 이어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심전 공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맹의 도를 다시 살린 사람이 주나라 때, 그죠? 정자와 주자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나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소. 도자에다 도자 이을 소자죠. 여러분들 소수서원 할 때 쓰는 그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와 그 다음에 땅 이름 민자에다가 물 이름 낙자인데요. 민이라 그러면 주자가 그 주자의 고향 땅이 민 땅입니다. 그래서 주자를 아까 우리가 추로지향 그러면은 공자를 표현한다 그랬죠. 공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로학, 추로지학 그러면 이제 그 공자의 학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정자의 학맥이, 그죠? 정자의 그 학문의 계통이 또 주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자와 주자의 학문, 다시 말해서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때, 그 주자가 태어난 고향 땅 이름인 민자와, 그 다음에 정자, 두 정자님께서 어디서 사시냐면 낙양에서 사시죠. 그래서 낙양의 그 낙자를 같이 합쳐서 밀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락이라고 할 때는 바로 성리학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도수 밀락하시고, 다시 말해서 도는 성리학을 이어받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집성대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공자를 평가할 때 그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집대성 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백이나 누구죠? 백이 유하에 등등의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뭐 청렴한 분이다, 누구는 뭐 어쩌다 이렇게 쭉 표현하면서 공자는 그분들을 다 모아서, 다 크게 이루어서, 모아서 이루신 분이다라는 집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학원 이름 가운데 대성학원도 뭐냐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처럼 되라는 대성인데요. 집대성 하신 분이라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시조리 종조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내가 그거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라나 이제 그만할래 하다가 말죠. 원래 시작이 반이라는 좋은 말도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몇 번 하다가 뭐예요? 그 뭐라고